네, 학생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론 담당 교수 김중철입니다. 자, 3주차 수업도 원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원래는 1주와 2주를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대체가 됐었는데요. 그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3주와 4주 차도 이렇게 비대면 원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들을 빨리 강의실에서 만나서 같이 웃으면서 수업을 더 활기차게 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요. 정상적으로 일상의 우리의 모습들을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조속히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3주와 4주 수업도 이렇게 원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차의 1교시를 동영상으로 했었죠. 그때 우리 소설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하면서요. 소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주차의 2, 3교시와 2주차의 1, 2, 3교시는 교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요. 우리 소설과 관련된 그런 자료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학기초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원격 수업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동료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같이 호흡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방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요 하는 것이라 편한 점도 있지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그 인내와 집중력이 더 요구되는 그런 수업이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3주와 4주 차에도 여러분들 오프라인 못지않게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3주차의 수업 주제는요. 이야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주차의 1교시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동영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소설이라는 이야기 세계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렇게 소설가들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우리 독자로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계속 소설을 통해서 얻고 있는데요. 소설뿐만 아니라 아니면 솔직히 소설보다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영화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요. 게임도 하나의 이야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스토리를 짜가는 양식입니다. 스포츠도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아주 드라마틱한 승부의 세계를 보여준 게 스포츠죠. 어쨌든 소설이 아닌 굉장히 많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어떠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 물론 소설책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있겠지만 영화도 즐겨보시고요. 또 게임도 많이 하시고요. 드라마라든가 웹툰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쉽게 소설보다도 어떤 글자로 만들어진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그렇죠?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즉흥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세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릴 적으로 돌아가면요. 어릴 적부터 우리가 글자를 깨우치기 전부터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엄마 아빠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죠. 그렇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옛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즐기면서 자라왔습니다. 할머니의 포근한 무릎 맡에서 아련히 듣곤 했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인간이 아니면서도 더 인간처럼 질투하고 사랑하고 싸우는 신화 속의 이야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어릴 적에 많이 흥미롭게 보았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의 이야기, 신과 인간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 사랑과 질투의 이야기들, 모험과 싸움의 이야기들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가 접했죠. 그리고는 이제 만화책을 보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 만화빵이라는 게 있었고요.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만화책을 봤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웹툰을 많이 이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주부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이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많이 보죠. 막장 드라마 이렇게 욕하면서도 많이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해하면서도요 계속 봅니다. 자, 텔레비전의 연속극, 뭐니 뭐니 해도 영화가 가장 우리 시대에 가장 풍성한 이야기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렇죠? 폭발적인 액션과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들, 로맨스, 코미디, 액션, 전쟁, 판타지,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 소설보다도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찾는 이야기가 바로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들 연극이나 뮤지컬도 가끔 볼 때도 있을 겁니다. 비싸지만요, 아주 스펙타클한 재미있는 그런 연극이나 뮤지컬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창작자, 어떤 작가라든가 어떤 연출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의 세계들. 인공의 가공물들입니다.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있죠. 네, 신들의 이야기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웹툰도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드라마, 연속극, 네. 그 다음에 영화, 그리고 연극, 뮤지컬 등등. 이것들은 다 만들어진 창작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당신들이 살아오셨던 이야기들, 구절구절 눈물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노인, 어르신들의 한많은 인생 타령. 자, 이것은 직접 살아오신 실제의 이야기들이죠. 누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물이 아니고요. 그렇죠? 실제로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여러 가지 종류와 양상, 형태의 이야기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만들어진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지금 학기 초가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럽기도 하지만요. 자, 이것 자체도 우리의 한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만들어내게 될 실제의 그런 스토리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과제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또 어떤 친구와 어떤 선배와의 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했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다 하나하나의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라이프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든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든 수많은 이야기들로 세상 가득 차다는 거죠. 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웃고 울고 감동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옛날 이야기, 전설, 신화, 동화, 이솝 우화, 또 지금의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등등 아주 풍요롭고 넘쳐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하면서 살아왔고,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런 작품들을 우리는 돈을 주면서라도 또 시간을 투자하면서라도 찾아서 볼 것입니다. 자,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가슴 저린 공포로 소름 끼치게 하기도 하고 가슴 저린 감동으로 몸소리치기도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요. 계속 살아가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를 줬던 그런 이야기, 옛날에 어떤 옛날 이야기, 무서운 전설 같은 것도 있었을 테고요. 여러분들 최근에 봤던 공포 영화도 있었을 테고요. 또 뭐 소설, 괴기 소설, 그런 소설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일어나는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도 이야기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뉴스라든가 이런 기사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실화들일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줬던 이야기,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는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림입니다. 어떤 회화 작품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네. 남녀, 어느 정도 중년의 남녀, 부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넥타이를 풀지 않고 조끼를 입은 채로요. 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자는 부인인 듯한 여자는 살짝 등을 돌리고 피아노에 손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는 건 같지는 않고요. 무심하게 뭔가를 얘기할 듯 말 듯 하면서도요. 같은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색깔은 아주 원색적이고 강렬한데요. 표정들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둘의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단순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상이 드십니까?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어느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뭐 신문을 보면서요 아주 중요한 뭐 뉴스거리가 나왔는지 그래서 곰곰이 읽고 있는 남자와 남편에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고 뭔가를 고백을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은 뭔가를 얘기를 할 것 같은 부인이 옆에 가만히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럴까요? 이렇게 다정하고 화목한 모습이 아니죠. 네. 좀 뭔가 좀 썰렁하기도 하고요. 뭔가 적막하기도 하고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추정해 보게 됩니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되지요. 어젯밤에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뭔가 바가지를 긁다가 서로 화가 나서요. 아침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물건을 가구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부인이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얘기를 못하고 남편은 열심히 무슨 주식이 나와 있는 주식의 동향을 보고 있는지 경제란을 보고 있는지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고요. 쉽게 이렇게 나갈 것 같지도 않고요. 쉽게 화해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침은 먹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의 장면, 이들에게 있었던 앞 상황, 그리고 이들에게 있을 뒤의 상황, 짤막하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이 그림을 감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에드워드 호퍼라는 미국의 꽤 유명한 화가가 그린 룸인 뉴욕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932년도 작품인데요. 뉴욕의 방이라는 뜻이죠. 뉴욕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또 복잡하고 번잡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인종,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대도시 뉴욕인데 막상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뭔가 단절감이죠. 그렇죠. 불화, 단절감, 소외,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에드워드 호퍼라는 작가가 보기에는요, 뉴욕이라는 그 대도시를 상징하는 공간에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외감, 단절감, 고독을 형상화시킨 그림이죠. 호퍼의 그림은 대다수 이렇다고 합니다. 대도시에서 느끼게 되는 그런 외로움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한편의 그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 방식으로, 이야기의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 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1885년도의 작품입니다.
자, 아까는 현대 작품, 아주 현대는 아니지만 1930년대 작품이라서요. 근대 현대의 어떤 대도시의 풍경을 보여줬는데요.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어떤 단절감 속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느끼게 했던 작품인데요.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궁핍한 아주 공공스러운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시골의 어느 가난한 시골의 농민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우연하게 좀 대비적으로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한편의 이렇게 짤막한 스토리. 네. 일단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면서요. 감자를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있고요. 주전자에서 뜨거운 차를 서로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쩌면 가난하지만 좀 훈훈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밭에서 떼약볕을 받으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농사를 마치고 같이 집에 들어와서 가난하지만 이렇게 둘러앉아서 호롱불에 좀 침침하지만요 따뜻하고 맛있는 그런 차와 감자를 이렇게 나눠서 먹고 있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지만 어떤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을 서로 함께 안고 있는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의 그 짤막한 이야기, 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당시의 모습을, 생활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그림 자체는 시간의 흐름이 없지만 우리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감상할 때, 이해를 할 때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만큼 우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찾는 게 자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또 그 자체가 자유로운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계속 지금 그림만 나오고 있는데,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뒤에 있는 모습이, 장면이 반사되기도 했는데요. 큰 동굴에 큰 구멍이 뚫려 있고요. 햇볕이 폭풍우처럼 쏟아지고 있죠. 그 밑에 사람이 작게 이렇게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큰 동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스크린 도어의 사진도 아주 위압적이고 멋있었지만 이런 글귀가 있어서요. 제가 이 글귀 때문에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이야기가 있는 그곳, 이야기. 네, 이 동굴에 얽힌 설화, 신화, 전설, 이야기죠. 네,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의 풍광 중에는 큰 동굴이라든가 큰 바위, 아니면 연못, 우물 등등의 아니면 큰 나무 이런 데 얽힌 여러 가지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 살고 있는 동네, 마을에서도 그런 전설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또 오래된 것들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스며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누가 만들었지는 모르지만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옛날 이야기들이 그 큰 자연물에는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백만 년 전의 이야기가 이 동굴에 스며 있다. 자,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물로 정교한 조각품을 빚어낸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의 이야기, 신화가 있다는 거죠. 이 동굴과 얽혀 있는 불과 물로 만들어진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졌을 텐데요. 인간들은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결국에 이 사진은요, 어떤 관광을 홍보하는 사진입니다. 관광협회인지 관광과 관련된 여행과 관련된 기관에서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하자는 그런 취지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보세요. 네. 자, 많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어디든지 다 스며 있다는 거죠. 자,
자, 이야기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 여행을 떠난다는 게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스며 있는 그 공간에 찾아가서 내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경험을 하면서요, 내 인생의 조그마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행위, 이게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야기가 곳곳에 다 있다는 거죠. 어떠한 이야기든. 자, 학생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학교하고 가까운 곳인데요. 제가 산에 갔다가요, 우리 학교는 수리산에 있죠. 수리산에서 맞은편, 저쪽, 대림대학 쪽에 관악산이 저 멀리 있고, 관악산 전에 호암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호암산. 거기에 등산을 하다가 큰 바위가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요. 밑에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는 안내판을 제가 그거는 찍진 않았지만 그 안내판을 보니까 이 바위에 전설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요. 이 안양 지역에 예전에 총각 처녀와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서로 좋아하고 사랑했었는데 그 두 집안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못하고 그 처녀가 그 서러움에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몸을 던져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소문을 들은 총각이 부랴부랴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왔어요. 서로 만나게 되고요.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바위가 되었다. 총각과 처녀의 바위입니다.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큰 바위 있었습니다. 저쪽에 광명시도 보이고요. 서울의 저쪽 구로구 쪽도 멀리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그 자연의 형상물들, 그 속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뭐 소설, 뭐 영화, 연극, 뮤지컬, 웹툰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야기들을 인간들은 부여하고 또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거죠.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쭉 그림을 봐왔는데요. 소설 한 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조혜진 작가의 사물과의 작별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지하철 같은 데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유실물 센터에 보면 굉장히 의외로 많은, 생각보다 많은 그런 유실물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 속에 그 주인공이 그런 유실물들을 누군가가 잃어버린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드는 생각의 대목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실제로 유실물에는 저마다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은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는 통로처럼 나를 유혹할 때가 많다. 다이어리나 카메라는 비교적 세밀하게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경우이고 녹슨 반지, 굽이 다른 구두 한 짝, 세탁소 라벨이 붙어있는 비닐 안에 와이셔츠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상상력을 동원해야 완성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이야기는 유실물을 사용한 누군가의 손때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 누군가를 잃어버린 유실물은 선반에 고정된 자리에서 과거의 왕국을 홀로 지켜가는 것이다. 간혹 유실물에서 빛이 날 때가 있다. 1년 6개월이라는 보관기간을 채우고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 처리되기 직전 호련히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빛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한 개인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망각 속으로 침몰해야 하는 유실물이 세상에 보내오는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본 것 같은 상념에 빠져들곤 했다. 일종의 상실감이었다. 네. 좀 길게 인용을 했는데요. 자,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그런 물건들, 분실물들이죠. 유실물들 센터에 가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요,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는 통로. 자, 하나하나 물건을 보면서
이 물건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쓰여지다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돼서 여기에 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로 들어가는 통로처럼 그 물건 하나하나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에게. 다이어리도 있을 테고요. 카메라도 있을 테고. 거기는 직접 정말 기록되는 게 있겠죠. 원래 그 주인이 다이어리에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메모를 했을 테고요. 카메라에 직접 자신이 살아온 모습들, 주변의 모습들을 찍은 것들이 많겠죠. 비교적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 테고요. 반지, 구두, 또 라벨에 붙어 있는 어떤 와이셔츠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상상력이 동원해야 완성되는 이야기다. 네. 세밀하게 기록된 이야기도 있을 테고, 상상력을 동원해야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테고요. 다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물건 하나하나에서 어떤 사연이라고 할겠죠. 사연. 그 물건과 관련되는 주인과의 어떤 사연, 이것들을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그 이야기는 유실물을 사용한 누군가의 손때로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죠. 그 이야기는 그 물건을 썼던 그 주인의 손때, 그 주인이 실제로 썼던 것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누군가를 잃어버린 유실물은 선반에 고정된 자리에서 과거의 왕국을 홀로 지켜가는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쓸모 있게 주인의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다가 실수인지 정말 일부러 버린 것인지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쓰임새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간혹 그 유실물에서 빛이 날 때가 있다. 어떤 빛이었습니까?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보관하나 봅니다. 법적으로. 그러다가 그 사이에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떤 국고로 넘어가나 보죠.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처리되기 직전에 호련히 나타났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빛. 네,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빛이 난다는 거죠. 마지막 자신의 호소를 하고 있는 듯이 그때마다 나는 한 개인에게 귀속되지 못하고 망각 속으로 침몰해야 하는 유실물이 세상에 보내오는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보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상상하는 거죠. 마치 생명체가 물에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호소하듯이요. 이 물건도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망각 속으로 침몰하는 순간에 마지막 우리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보내는 신호처럼 그 빛이 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종의 상실감이었다. 자, 어쨌든 물건 하나하나도 다 사연이 스며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의 이야기, 어떤 짤막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부여하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소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여러 가지를 분석하기보다도 일단 이야기를 찾죠.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찾는가? 인간의 어떤 본성,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듯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교하게 이제 언어로 만들어진 게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